한결! 박수도 안 치시네. 자, 컨설팅, 특수물건 컨설팅 강의를 준비한 공인중개사 김종은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고급 중개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공인중개사 법령, 여기 보시면은 제51조 시행령 38조 시행규칙 29조 이것을 수백 번 제가 있습니다. 수백 번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읽어보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중개만 하라는 거예요. 중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창업을 해서 중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우리가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이라는 얘기가 여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200번을 읽어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설팅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도세 거론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일가일세 비과세되고 어쩌고 손님의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손님에게 마지막에는 세무사님이고 아니면은 세무서에서 확정을 하시고 하시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양도소득을 뽑아는 주는데 틀리면 나중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죠. 제가 풀어보니까 이런데 확정적인 것은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세무사하고 합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컨설팅. 말로는 컨설팅 많이 들어봤는데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개업 등록을 할 적에 업태란에 중개 및 컨설팅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컨설팅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문제인데. 자, 컨설팅은 SULTING인가요? ING. 근데 컨설팅은 용어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상담에 해당돼요. 그죠? 조언 상담. 전문가의 상담, 조언.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을 모 국회의원이 바꾸면서 상담료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자. 왜? 일반 중개를 막 내놔놓고 딴 데 가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시간에 얼마니 정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근데 또 불평이 많죠. 그거 한번 보여주고 돈 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컨설팅 하는데 우리는 걸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걸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물건을 이런 거 컨설팅 하자 이거야. 손님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이 건물도 이거는 20억짜리 제가 매매시킨 거예요. 22억 달러 20억에 매매시킨 거야. 이거 한 7년 전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45억 달러는 걸 제가 40억에 매매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길에 있는데 250억 달러는 걸 제가 200억에 매매시킨 거야. 지금은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변경됐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공장, 이거는 작년 8월달에 제가 이천에 가서 매매시켰어요. 이것은 30억. 그럼 이거는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은 이거는 제가 한 10년 넘었네요. 이것은 2억 9천 달러는 걸 2억 7천에 매매를 시켰어요. 토지만. 그러면은 단순하게 중개보다는 컨설팅으로 가자. 그럼 컨설팅이 뭘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제 소개는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현장에 갑니다. 물건도 현장에 있고 손님 고객도 현장에 있어요. 저는 현장주의입니다. 현장주의. 현장에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중개업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책을 쓰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책을 하나 썼잖아요. 책을 제가 이번에 6권 나온대. 저는 책을 하나 써가지고 손님 고객에 상담해서 제 책을 사인해 주는 거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5년 이상 해가지고 5년 넘어가면 자료를 다 모아놨다가 책 쓰십시오. 쉴만큼 책 쓰세요. 책 쓰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컨설팅 한번 봅시다. 2페이지, 책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 페이지 화면에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화면 보이나요? 자,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동무님들 또는 공인중개사님, 이 책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거는 한정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의를 신청하시고 메일로 이 책 290 몇 페이지가 될 거예요. 출력을 하셔야 돼요. 출력을 하시고 페이지마다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시면서 펼쳐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컨설팅은 제가 해보니까 무지무지 많습니다. 자산 컨설팅 중에서 금 컨설팅도 있고요. 뭐 석유 컨설팅도 있고요. 뭐 경매 컨설팅도 있고 뭐 컨설팅 뭐 곡물 컨설팅 많더라고.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개 컨설팅으로 제가 한정합니다. 중개 컨설팅으로. 그래서 자, 컨설팅이라는 것은 한번 정의를 보십시오. 컨설팅이란 한정적 어느 분야의 상담, 경영에 대한 컨설턴트, 우리를 이제 전문가가 되면 컨설턴트로 이제 칭을 해야 되겠죠. 업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및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컨설팅.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자, 용역.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서 용역을 적용하면은 우리는 용역비를 받아야 돼요. 용역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역, 즉 물질과 재화, 이런 어떤 물건을 재화 행태를 가치 분석에 동그라미 하세요. 가치 분석. 그 물건을 권리 분석과 현장 확인을 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분석은 공부에서 하죠. 권리 분석은 자, 공부에서 합니다. 공부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느 물건을 내가 조사받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공부가 뭐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앞에 나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알으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죠? 그거는 일반 건물이면은 토지 플러스 건물. 세 번째는 그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토지 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이 가진 토지대장.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 관리대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토지 이용계획서의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토. 그래야 도로 관계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다면 팽면도. 이 6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열람하셔야 돼요. 어느 물건이든지. 그걸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권리 분석. 반드시. 어느 물건을 내가 팔겠다 그러면은 이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람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면은 복잡해. 물론 돼. 등기사항 전문서는 인터넷 등기를 열람하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700원인가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은 1200원. 근데 나머지를 열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방법. 일사필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물건을 접수했다면 그 물건을 내가 권리 분석하고 팔겠다 그러면 출근할 적에 그냥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민원실은 자 25 이제 공부 열람. 그럼 그거 가면은 일사필 제도로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5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건데 한 자리에서 다 끊어준다고. 2200원 다 떼준다. 토지관계 그 지분에 대한 거. 그럼 해가지고 제가 분석한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공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는 것이 현장 분석. 물건 현장. 자, 물건 현장. 자, 이거는 어디냐? 이거는 현장에 가봐야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가치 분석을 해서 물론 이제 나옵니다만은 수익성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우리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생산과 소비의 노무를 우리 노무까지 제공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 우리 중개업은 이런 거 있죠. 공장, 우리 중개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공장 중개가 공장 재단이라고 그럽니다. 공장 우리가 중개하는 것은 그
토지, 그 다음에 거정착물, 요 정도 우리가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공장 재단이라 그러면 거기 생산품, 반품, 반제품, 그 다음에 노무, 이런 거 다 종합해서 공장을 매매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못해요. 사실 못해요. 전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성남에 가시면은 제가 그분 잘 아는데, 저도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거는 컨설팅을 기업은행 지점장 출신. 그건 노무 이런 거 다 알아. 용자 다 이런 거. 그분은 그런 걸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정착물과 건물, 토지 매매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나 시설은 별도로 지네들 거 해야 돼. 우리 중개 현장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까지는 제공 못하지만은 가치 분석해서 이 물건이 좋다. 그러면 제가 여기 특수물건 했는데 가치 분석을 다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접목을 해서 가치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걸 함으로써 용역비, 내가 수고했으니까 용역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 비용을 받는 것을 용역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한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독 이게 다가구를 통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통매매하면서 20억이에요. 그럼 중개보수로 치면은 0.9%를 계산하면은 2구 18,8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3천만 원 받는 거야. 그러면 1,800만 원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꺼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사례비예요. 일종의 사례비인데 그걸 뭐냐면 우리는 용역비라고 칭하죠. 중개법은 없어요. 용역비란 게. 그러면 칭하는데 이 용역비를 받아 놔가지고 세금 처리하는 거 뒤에 나오고요. 근데 받아 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도로 달라고 그러다. 중개업은 중개업 법령에 의하면은 중개 알선 중개를 해서 중개 보수 요율까지만 받으라 이게 중개업. 그러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그럼 우리 안 돌려줘야 되겠지. 시고했는데. 그래서 용역 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 아니면은 전속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더라도 이런 책을 만들어 제대로 용역을 제공해줬다. 이래야 나중에 혹시 법원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사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피에서도 이 부분을 일정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팅이라는 게 용역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 액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주죠. 자료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허탕이나.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걸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구성 항목에서 선출 항목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산출 근거. 그냥 뭐 서류도 떼고 다 내가 일용으로 움직이는 아이디어 또는 현장 분석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비를 제공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써야 돼. 용역 계약서를 쓰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잘 안 쓰거든. 안 쓰거든. 그래서 저는 컨설팅 용역 계약 큰 물건이라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뒤에 나옵니다. 자, 용역 계약서 쓰자 하는 것을 제가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그 용역 컨설팅을 하는데 첫째는 중개로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이라면은 중개 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을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최고 요율까지 중개 보수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개 보수로 끊으면 초과 중개 보수로 우리는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았어. 근데 1,800만 원이야. 그럼 1,200만 원은 컨설팅 용역비로 영수증을 끊어요. 자, 이번에 법이 좀 바뀌죠. 자, 간이 가세자가 8천만 원까지 정해지잖아요. 8천만 원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중개 보수를 받고 새만금 땅을 받는데 여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을 해달라 그래.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필요광비를 빼기 위해서 해달라 그러는 거든. 그러면 중개 보수 요율까지 다 포함해서 끊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끊어줄까? 중개 보수 요율까지 중개 보수 영수증을 끊어주시고 구시행정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그 다음에 용역 보수라고 나머지 금액 컨설팅 용역 보수 그제지 끊어줘가지고 구시행정 컴퓨터에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신고 때는 부가세는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8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반 가시로 넘어오겠죠. 일반 가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개할 때 일반 가시 하세요.
그럼 넘어가면은 자 일반 과세 간이가세는 8천만 원까지인데 4,8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4,800만 원 넘어가서는 1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세금 영수증을 간이가세는 발행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발행하자. 발행하게끔 법을 고칩니다. 고쳐졌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고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금 영수증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대로 용역보수는 용역보수 끊어주시고 영수증 발행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보니까. 이것은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무를 정리할 적에 1회, 2회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전문으로 한다. 1년에 뭐 5, 6건 뭐 계속 전문을 한다. 그러면은 조사를 합니다. 우리 강주에 조사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컨설팅 용역, 컨설팅업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업자 일반 과세예요. 그럼 일반 과세를 하면은 중개업도 일반 과세를 가요. 두 개 다 할 적에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저는 이제 베르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반 과세 단위로 좀 넣으니까. 그래서 베르빌 개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개발 어디 가보니까 사무실은 이렇게 있는데 또 개발해가지고 붙어 있죠. 그게 바로 컨설팅 등록을 한 거예요. 일반 과세로 이런 컨설팅으로 받는 용역 보수를 가지고 세무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다면 일반 과세로 컨설팅 용역 사업자 등록 하셔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큰 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컨설팅 용역해서 용역비로 받는 부분 이것도 영수증 발행해 주는데 중개 보수가 아니라 컨설팅 용역비를 끊어줘야 돼요. 그럼 플러스 하면은 초과 중개 보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끊어준다. 그 다음에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매도자로부터 합의된 강고료. 저는 강고료도 좀 받았어요. 500만 원 받아가지고 계약서 썼어요. 500만 원 해가지고 쓴 신문 광고를 막 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의해서 할 수 있다죠. 합의해서 광고료도 받는다.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매도자, 매수자에게 제공하며 비밀 준수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비밀, 개인 정보 관리 과정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비밀 정보 준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할 때는. 자, 그러면은 매도자가 이거 200억에 팔아달라. 그런데 당신 수고를 많이 하니까 자 2918 1억 8천인데 중개보수가 그러면 대개 컨설팅 영역비는 2%에서 3%를 좀 책정합니다. 중개보수 외에 그러니까 2%만 된다 그래도 중개보수의 배가 되겠죠. 서로 합의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 그래서 뭐 1억도 더 받고 2억도 더 받고 하는 게 바로 컨설팅.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적에 내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죠? 그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밀 준수임을 준다. 그 다음에 자 필요성.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페이지 나오네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등 복합적 다양한 분야의 이제 지식이 요구되는 사회가 왔습니다. 지금은요. 과거에는 단순 중개를 갔는데 지금 다양한 요구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에 대해. 저도 건물 관리를 몇 개를 해봤거든요. 2개 건물 관리를 했고 5층짜리. 그 다음에 다가구 제가 3개 동을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맡긴다고. 전속으로. 그러면 그 임대차 이런 것을 제가 전속으로 하는 거죠.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이 익산에 계시는 분 사업체가 익산의 병원 건물인데 5층 건물 이번에 사업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한테 맡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속 관리. 그걸 전속 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속 관리 계약서를 쓰셔야 돼. 쓰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또 나간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수익 창출, 그러니까 운영 수익에 대한 이런 투자, 부동산 욕구 시대가 이제 지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 변화,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손님도 원한다 이거죠.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조언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지출, 설사 컨설팅 용역을 좋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셔도 이익이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경 자산관리사 협회에 제가 교육 부원장을 했는데 그런 자산관리를 하잖아요. 저도 그 일부 관리를 해봤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 예, 그렇게 하시고 컨설팅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할. 자,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고. 자, 균형 있는 시각과 직업의 관련성, 객관성, 공정성을 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겠죠. 자, 유효 적절한 자문 기능. 그분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분에게 적절한 자문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매각가. 근데 우리는 보면 매각에 주로 하고 기획 자문 별로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한번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 말씀 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구입.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각, 구입, 투자 자문, 절세 방안. 우리가 이제 세무를 배웠으니까 절세 방안. 아까도 말씀드린 양도소의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셔야 된다. 수익성 분석, 관리 방안. 이런 게 이제 우리 컨설팅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중개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매각, 그죠? 매수,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 뭐 기획 관리 이런 까지는 못하고 개발 이런 건 못하고 우리 중개 부분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전문가가 되자. 그다음에 이제 분야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법규 연구 이런 건 우리는 좀 못하는 거고요. 도시계획 영향평 이런 건 못하는 거고 자문 이런 것도 못하는 거고 다만 시장조사 이건 우리는 가능하겠죠. 제가 건물 시장조사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부분에 우리가 일을 한다. 자, 개발 분야는 개발 입지 선정 연구도 하는데 요거는 별도 개발 부분 컨설팅 분야로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대체 이제 사용 검토, 임대차 간 마찰, 그다음 부동산 처분계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가치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런 걸 다 넣어서 연구를 한다. 그다음에 평가 분야, 권리 분석, 권리 상태의 분석, 유 가치 분석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차례대로 23가지나 26가지 제가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토대로 해서 여러분 배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3페이지 열어보십시오. 자, 고객은 자 하나하나 제가 제시를 했는데 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제가 이거 중개업을 좀 오래도록 하니까 아무리 내 고객이라도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고객 관리 철저합니다. 그래서 별걸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객 관리 부분은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임대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 요구 사항이 처분 시에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까? 그런데 개발 관리 제가 토지에 대해서는 야 이거 청정지역인데 전원주택 단지로 최고인데 고길이 여기에 땅이 1260평이니까 테라스 하우스를 지어서 분양하고 있으면 좋겠다. 실제 이행해서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개발 관리 수익이 보장된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대장동인데 아파트가 대단지를 개발하는데 그 일정 부분 토지가 나온 거예요. 8필지. 그거 하는데 제가 작업하는데 1년 걸렸어요, 사실은. 1년 걸렸어요. 근데 그런 건 전문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더라. 그래도 내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니까 나를 믿고 맡겨. 매매 계약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어떤 결과의 기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방안도 제시하시고요.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필요경비 정산 이런 것은 산정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 법률적으로 적용을 넣어주면 돼요. 수익 분석까지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 중 분쟁 민원사항. 제가 이제 전원주택 개발을 이제 3차례 했기 때문에 또 여기 민원사항이 많이 생겨요. 개발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참 만나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거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의뢰를 받고 분쟁된 걸 해결하는 게 한 건이 있는데 아무튼 전문가가 되면은 그런 의뢰도 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눠놨는데 자 매수자가 물건을 나한테 의뢰했을 때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정 이런 것을 전부 산정을 해서 자 1단계 의무수행 일정을 전부 만들어서 저는 보통 일반 건물 같으면은 제가 4일을 잡습니다. 4일.
4일 동안 그 건물에 가서 저는 아침도 가고 저녁도 가고 저녁도 가고 휴일도 가보고 해서 그 현황을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토지 같은 것은요, 제가 15일 동안 가서 누볐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이제 일정을 잡고요. 공부 좀 열람해서 해야 되겠지. 현장감사 사진도 다 찍는데 여기 사진 하나하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일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일단 의뢰자에게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보고를 하면서 이제 가격도 조정하고 이제 이런 일을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를 컨설턴트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용어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직업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 되니까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 자, 일정한 보수를 제가 아까 2%인지 3%로 했어요. 우리는 전문가라면 제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조정하는 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 저는 대개 2%를 지시합니다. 중개보수 외 별도 2%. 그 금액에 대해서. 깎자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제가 이루어진 것은 1% 내에 해당이, 승낙이 되더라고요. 중개보수 0.9%니까 1%죠? 대강. 그 다음에 일반 가시니까 이제 부가세까지 받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컨설팅 용역비를 대개 1%. 그러니까 2%를 받는 거죠. 그 금액이 크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 결정하시고. 자, 보수인데 이제 계약시 얼마 주고, 중도시 얼마 주고, 잔금 얼시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해서 이제 계약서에 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든다면은 2%를 받기로 했는데 이거 중간에 가격도 내려가니 1% 하자. 그럼 조정하는 건 서로 합의고요. 나머지 조정해서. 그다음에 실적 보수. 자, 이거 큰 거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봤는데 저는 실적 보수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선물은 받았어요. 실적 보수는 뭐냐? 변호사도 실적 성공 보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기업 개발하는 이런 큰 토지를 한다면 성공 보수를 받는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규모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 알선을 했기 때문에 선물은 받았어요. 근사한 선물. 근데 제가 하나 뭐 받으려고 그러다가 안 받았어요. 무슨 소규모 회사인데 차를 해준대. 저는 안 받았어요. 코낄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이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자, 용역비 판례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자, 컨설팅이라고 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못 받는다 이게 법률적으로 없으니까. 그런데 판례를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6페이지네요. 5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이실까요? 자, 5페이지, 6페이지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판례. 자, 부동산 컨설팅 빙자를 해서 사실상 중개업, 약정한 컨설팅 보수를 청구할 때는 불허용하더라.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이런 판결이 났다. 그 다음에 밑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하나, 둘, 셋, 넷 굵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일정하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서 약정한 수수료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니까 일부분 컨설팅 용역비를 그 안에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떤 업무를 수행했어. 근데 컨설팅 용역비를 받기로 했어. 근데 안 주는 거야. 근데 내 비용이 많이 들었어. 일부분 인정해 주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잘 들었는데, 우리 서울 시내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이에요. 교육받으신 분이, 자,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을 얼마 받으려고 그러면 42억을 달라고 그랬어. 42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깎고 이거를 매매하면은 5천만 원을 준대. 그러면 40억에 42억이면 0.9%면 사고 30면 3,60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컨설팅 용역비로 보시면 돼요. 했는데 깎였어. 39억 2천만 원에 매매했어요. 깎자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깎자 그러니까 이거 5천만 원 받겠는데 네 이거 막 많이 깎았으니까 너 2천만 원 주겠다. 2천만 원 주겠다. 중개보수를. 이제 컨설팅 용역비는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아, 2천만 원 써야지. 중개보수가 안 돼도 써야지 2천만 원이 어딘데. 또 양탈을 치는데 매수자한테는 0.9% 청구하면 되잖아요. 깎이는 건 문제고. 계약서 썼어요. 썼어. 그러니까 용역비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는 용역 계약서를 안 썼어. 단순 중개를 했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어. 계약금, 중도금까지 갔는데 그 지역에 뭐가 나타났어. 싱크홀이 나타났어. 해약하자 그러는 거야. 해약 안 됩니다. 조정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잔금 처리를 했는데 제가 가서 도와줘가지고 잔금 처리했는데 이거 한 7년 정도 됐네요. 잔금 처리했는데 매수자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매도자는 2천만 원 주겠다니까 받을 수 있는데 매수자는 못 주겠다는 거야. 신고 겁난다 그래. 해약도 안 되고. 그래서 중개보수 받지 말라 이거야. 안 받으면 하겠다. 3일 동안 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조정해줬어요. 500만 원 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끝내줘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잔금까지는 끝나야 돼요. 잔금이 진행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잔금이 진행 안 되면은 그 다음 노트는 서로 어느 쪽이든지 양당사에 의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거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해결했다 그래도 중개보수 제대로 안 주려고 그런다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해가지고 내가 어느 이익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합의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중개업은 그래요. 그러니까 잔금을 넘어가면 안 된다. 최선을 잔금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걸 할 적에 우리는 컨설팅 계약서를 쓰면 좋은데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컨설팅 영역 계약서를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하다 보니까 판례에 이제 돈을 더 줬어. 예를 든다면은 자 이거 하나 또 예를 들을게요. 제가 홍천 이게 지금 한 11년 전 얘기인데 홍천에 연구소 그러니까 교육연구원 몇 명가 나왔어요. 강남에 어느 부동산 법인이에요. 법인. 강남의 법인에 이제 나왔는데 그걸 얼마 달라고 그러냐면은 140억을 달랐어. 140억. 근데 이게 그 회사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제 어려워진 거야, 140억. 서울우유연구소 그 옆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140억에 팔면은 글쎄 중개보수를 어쨌든 5억을 준대. 이거 할만하죠? 할만하죠. 이 개인기업이에요. 근데 나중에 파산하고 도망갔는데 5억을 준다니까 여기 중개법인 여기 역 3동에 계세요. 역 3동.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보다 연세는 한 30살 적더라고. 이거를 먹기 위해서 신문 광고 엄청 많이 했더라고. 저도 신문 광고를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신문 광고도 하고. 또 이 사람 매도자하고 이 사람하고 법인 대표하고는 회원후제가 됐어. 나이도 뭐 비슷해. 그러니까 막 술도 먹으러 다니고 막 별걸 다 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자 이거를 매매가 신문광고인데 A라는 회사에서 어느 부장이 신문 광고를 보고 이거 어느 기업체 A라는 부장이 이걸 매수를 하겠다고 회사 연수원으로 그래가지고 부장을 하니까 부장이 상담을 하니까 별수를 다 떼줬어. 컨설팅 이런 거는 뭐 작품도 안 했고 서류 떼달라면 떼주고 뭐 떼달라면 떼주고 다 그 융자가 한 40억 있었는데 다 떼줬어.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A 그 회사에서 A 부장이 이걸 얼마에 살려고 그러냐면 120억에 사겠다는 거야. 근데 20억이 차이 났어. 근데 이게 안 됐어. 6개월, 1년을 끌었어요. 안 됐어. 근데 이 공인중개사 법인 대표는 돈 엄청 썼어. 자기 말로는 2천만 원 썼대. 광고도 하고 술도 먹고 뭐 룸사운드 가고 뭐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계약을 못 한 거야. 근데 이제 1년 지나니까 그 대표가 뭐냐면 이제 안 나가니까 차라리 세를 놔달라고 월세. 연수원이 세 차를 안 나가요. 세 차는 엄청 넓은 연수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도 이제 포기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B 회사에서 어느 대표가 이제 또 절충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 우리 그 법인 대표가 여기에 또 이제 서류를 다 해줬겠지. 딱 떼보니까 온 걸 A 회사로 넘어가 버렸어. 팔려버렸어. 얼마에? 125대.
130억에. 130억에 매매가 됐던 거야. 그거 합당하죠? 이거 그러면 넘어갔어. 이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또 받을 수 없다. 자, 중개보수는 것은 법령에 따져보면은 중개보수라는 것은 계약서가 존재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계약서가 존재해야 된다. 그 계약서도 없어. 부동산으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면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자서 용역서를 있으면 근거 자료가 되겠죠.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맹진에서 강의를 하니까 찾아왔어요. 누가 강의를 누가 찾아왔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야. 교수님, 내가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내가 돈도 2천만 원 이상 썼어요. 1년 동안 고생 진짜 했어요. 근데 내가 하던 A 회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고 또 B 회사가 붙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A 회사를 넘어갔더라. 130억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중개업소 받아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합니까? 없을 때. 그래서 저는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역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해준 근거 서류를 전부 모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인과관계가 맺어졌잖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떼주고 어디 술 먹고 영수증하고 신문가고 내가 전부 모아라.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모아가 왔어. 그래서 내용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내용정보 만드니까 막 구구절절히 또 법무사 시켜 내용정보를 만들어 가져왔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5억으로 돼 있으니까 5억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강의 들었으니까 5억은 그만두고라도 3억은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어디에? 회사한테. 매도자는 이미 정리해보는 없어.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찾아가서 내용 좀 가니까 A라는 그 회사 부장은 그만둬 버렸어. 절충한 사람 그만둬 버렸어. 이거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러지 마라. 그냥 최고요율 0.9%만 요구해라. 아니, 그런데도 우리 공인사 이상하게 보는데 최고요율 0.9% 신청한다는 건 타당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판사는 제가 법정에 제가 써보니까 판사는요, 법을까지 따지거든. 그러면 더 초과된 걸 신청하면은 이상하게 본다고. 우리 중개도 그래요. 그러면 0.9%면 0.9% 얼마예요? 0.9%면은 100 아까 3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0.9% 얼마예요? 39, 27, 1구는 9, 1억 1,700만 원이에요. 그죠? 요거만 신청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조는 날렸습니다. 그 회사에서 응해줄까요? 부장도 없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응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6개월 걸렸어요. 이겼어요.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5,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5,200만 원. 왜 5,200만 원일까요? 왜 5,200만 원? 저 가만히 생각해. 아니 1억 1,000원 얼마인데 5,200만 원 판결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그래서 내가 아는 변호사도 있는데 왜 이게 나도 상담을 하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단순 중개 끝났지만은 그는 인과관계에서 수고한 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보수가 몇 프로부터 몇 프로예요? 0.2%부터 0.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아난 사람을 제외하고도 네가 만약에 이게 양쪽의 계약은 된 거고 제하주더라도 너는 0.2%는 회사는 줘야 될 것이야. 그리고 상대편하고 같이 계약하면 이 제하를 받을 수 있는데 지들까지 해버렸으니까 상대편 매도자한테 못 받은 거야. 그럼 그것도 제하 0.2%. 그럼 0.4%. 그러니까 곱하기 0.4%라니까 5,200만 원. 판사가 볼 때는 그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찾아왔어. 5,200만 원 판결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다시 재 또 뭐 한대. 하지 마세요. 해봐야 별 소용없었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5,200만 원을 달라고 승소 판결을 소장을 가져갔어요. 승소 판결을. 회사가 줄까요? 회사가 줄까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내용 증명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0.9%를 신청한다. 근데 회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대요. 뭐냐 그러냐니까
어차피 최하여율 주더라도 요거는 줘야 될 것이다.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0.9%면 더 많은데. 그래서 0.4%를 받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뭐 근사하게 뭐 우리 저 박사님들하고 뭐 한 잔 먹고 그랬는데, 왜 이러냐면, 설사 컨설팅 용역 계약이 안 되고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중개할 수 있잖아요. 알선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모아놔라. 자료를 모아놔라.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자료에 의해서 청구는 해보자. 그렇죠? 인과관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다른 못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남겨.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자, 증거주의예요. 법정 증거주의예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쓰자. 안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쓰자.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중개법은 제25조에는 일반 중개예요. 니도 내놨고 너도 내놨고 그래 되는 사람이 우선이잖아. 근데 23조에는 뭐야? 전속 중개 계약 제도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거 활용해보자. 전속으로. 그러면 뭐 1개월이나 1개월 써봅니다. 지금 써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속 중개 계약은 자, 우리나라 서식. 계약서는 내용의 자유, 서식의 자유, 자유예요. 자유. 백제 써 상관없어요. 근데 법정 서식은 뭐냐?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에요. 법정 서식. 확인 설명 몇 년 보관할 게 돼 있어요? 3년. 확인 설명서. 계약서는 몇 년? 법정 서식이 아니지만은 계약서는 5년.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를 씁니다. 몇 년? 전속 중개 계약 3년. 보관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안 됐더라도 보관해야 됩니다. 안 돼도.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놔라.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제 증거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니까 이제 법관이, 즉 판사가 재량권이 있어요. 그 인과관계를 다 따져보고 판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법에 6번을 썼는데 제가 한 번은 이겼고 나머지는 좀 조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혹시 중개 보수위에서 청구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어. 중개업 하다 보니까 저는 수두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법정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 비용도 없고 하니까 내 자력으로 이제 섰죠. 그 토지 관계 때문에 나중에 토지할 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겼어요.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는데 이게 실익이 없더라는 거야. 1년 내내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조정 판결. 자, 판사는 조정하라 그럽니다. 서로 합의하라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웬만하면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종적인 변론을 할 적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쪽에서 변호사 해가지고 다다다다 하고 뭐 손해배상 이거 뭐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판사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하도 시달려가지고. 근데 저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주더라고요. 혹시 법정에 서면은 너무 다다다다 하지 마시라고. 법정에 안 가셔야 되겠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증거주의인가 증거를 남겨놔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물건 확보부터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네요. 저는 물건 확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새만금에서 오셨는데 부안인가요? 내가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일을 한다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을 서서히 다 뒤집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네요. 이게 10년 전에 글 쓴 건데 제가 어느 지역에 제가 그쪽에 10년 전에 예언한 글이 지금 와서 다 맞아 들어가다니까. 도농복합 지역에 도로변 땅을 무조건 사라. 근데 그 가격이 내가 그런 거 사라 그랬어. 그 책에도 나와 있을 거야. 이번에 나온 책. 다 올랐어. 땅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물론 선택은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물건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물건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부안 같으면 이제 들어온다 하시고 다 하시니까. 부안 같으면은 시내에서 간선지로 벗어나는 지역 있죠? 좀 싸잖아요. 근데 앞으로 반드시 오른다. 왜? 도시가 팽창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저께 부안 갔는데 보니까 너는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빈가게도 많이 나와 있죠. 그 건매물 같은 거, 그런 거, 간선도로에 가는 거 사놓으면 나중에 괜찮다. 그런 걸 하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 무조건 연락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만듭니다. 인쇄를 합니다. 이게 뭐야? 알림장이에요. DM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알림 만들어가지고 요 사이는
자, 분양권을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쓰면은 이게 개인정보에서 걸리는 거야. 어디서 내가 번호를 몇 동 몇 호에 보내는데, 자, 등기상조명을 만들어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는 주인님이 뭐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뭐 이름 나와 있죠. 등기상조명은. 그러면 그거 썼더니 이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보낼 적에는 주인님 해가지고 저는 내 사무실을 밝힙니다. 내 사무실 인쇄를 딱 해놔요. 그러니까 딱 밝히면서 자, 믿음과 신뢰 책임감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말을 딱 해. 그리고 제 이력도 넣어. 그래가지고 자, 무슨 공인중개사 누구다. 딱 해가지고 전면에 인쇄를 합니다. 이거 후면 인쇄예요. 그래서 내가 이는 거 거래하고 온다. 그리고 물건도 이렇게 접수하겠다. 자, 우리 중개업 하면은 전화번호 몇 개 따라 그랬어요? 5개 따라. 5개. 전화번호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메인에 연결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 그 다음에 하나는 컴퓨터. 하나는 팩스. 하나는 뭐예요? 여기에 따르릉 울렸다. 알림장 보고 왔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림장 이거를 수없이 뿌립니다. 수없이 인쇄를 해가지고 아예. 가는 주소만 적으면 되잖아. 이것도 여러분 간편하게 하시라고. 편지에 넣고 편지에 넣으려면 시간 많이 가. 그냥 요것을 3등분 따면 편지 한 통 가지. 편지 한 통. 그럼 그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냥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아파트 관리처럼 찐득이처럼 해가지고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인쇄하면 돈 좀 더 주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 그 일대 제가 한 번은 직원을 시켜서 왕창 보내서 전화 받다가 볼리다가 그러니까 하루 한 10통씩 20통씩 시도 떼서 보내요. 답이 와요. 10통 보내면 5통은 답이 옵니다. 안 오는 것도 있어요. 되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제도가 좋아해가지고 우체국에 우정국에 가면은 재개발 지역들 이런 거 활용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번지수를 다 주면서 우정국에서 이거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줘요. 돈만 주면은 기획까지도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기획까지 해줍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 직원 보고 우리 그 오퍼에 하시는 분 전문하는 내가 강의했더니 그거를 한 거야. 돈 많이 들어가. 아니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또 전화 안 받으면 실례되겠죠. 조금씩 그렇게 1년 내도록 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상계동에 처음에 복덕방에 입문했을 적에 저는 부동산 붙자도 모르고 인감률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 떼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부동산에 입문했거든요. 집사를 갖다가 일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했는데 그분이 시키더라고. 그쪽에는 인터넷 이런 게 활동이 안 됐으니까 복도방 시절이니까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림장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아파트 몇 동 호수는 생략하고 몇 층 얼마 임대 얼마 뭐 매매 얼마 그러니까 무슨 공유 이거를 매직으로 써가지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문방구 복사기도 그때는 문방구에 있었어. 100장 해가지고 막 시도 없이 뿌리지. 쫙 집에 가서 막 이 골목을 쫙 뿌려. 그랬더니 물건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쪽에 당시 하고 이게 돈 버는 이 방법이 있네. 우리 사장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새벽에 나서 내가 뿌리니까 전화 오는 거야. 그 계약도 많이 했어. 제가 그때 공장장 할 적에 월급이 49만 원이었어. 한 달 하고 나니까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부동산 그래서 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림장을 저는 주의 깊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는 팩맨도 이것을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팩맨도를 어떻게 떼야 되느냐? 팩맨도도 5년 전에는 마음대로 뗐어요. 자,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5층인데, 예를 들어 5층 1호로 칩시다. 아니, 5층 전체로 칩시다. 근데 누가 얻으러 왔어? 또 살라 그래. 근데 임대로 왔어. 책상을 몇 개 놔을까? 길이가 얼마입니까? 묻잖아요. 팩맨도를 하나 떼달래. 그러면 팩맨도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첫째는 주인복 해오려야 돼. 주인은 자기 개인정보가 마음대로 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안 해온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사무실에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리사무실 없는 데는 또 없어. 배치도가 있으니까. 설계사무소, 설계 도면이. 그럼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떼야지.
근데 주인이 안 해온다 이거야. 그래서 유임장을 쓰는 거야. 이거 보세요. 유임장이요. 자, 이거 구청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 유임장을 써가지고 이걸 가서 소재지는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그 소재지 한 통도 한 통. 주로 한 통만 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임하는 자, 임대인죠. 매수인, 매도인. 그 다음에 생년월일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주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혹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확인도 안 합니다. 자, 전화 적어요. 그 다음에 유임 받는 자, 나잖아요, 나. 내 생년을 적고, 내 주소 적고, 내 무슨 공인사무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단 여기 있어요. 요 소유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돼. 서명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서명 인정 안 하고 아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이 도장 찍어주면 좋고,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떼라 그러면은 그냥 막도장 하나 파가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막도장 파가 찍으면은 그 민원실에 딱 제시하면 이거 떼주세요. 그러면은 열람하는데 제보고 주민등록증을 달라 그래요. 당신이 열람해 가니까 당신이 어떤 이 문제가 사고되면 당신이 책임지라 열람하고 이렇게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팽면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뗍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는데 자, 첫째 방법 주인 보고 해오라야 된다. 주인이 기상가 안 하는 건 두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실은 관리사무실은 팽면도가 있을 것이다. 협조 받으면 되고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 되면요. 내가 위임해서 받는다. 오케이?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질문 잘 맞으니까 제가 넣었네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실 적에 현장을 가는데 물건을 보러 가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장에서 바로 측정이 돼야 된다. 길이도.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강의할 때 이거 레이저 측정기. 이거 반드시 여러분 사세요.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삑삑 그러면 1m 26cm네. 그럼 여기 몇 자입니까? 물어보면은 어떡할 거예요? 자 가져갈 거예요? 재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딱 삑삑 그러면 다 나와버리잖아. 이거 2만 원이면 사니까. 저는 이것을 물건 보러 반드시 가져갑니다. 반드시. 사무실에 있는데 다. 그럼 내가 이거 가져가 재주면요. 되게 좋아해요. 손님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 사세요. 내가 사가지고 선물하고 싶은데 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를 하시면은 이제 로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내가 풍수지 과정을 한번 한 12시간 정도 연락을 하는데 전문가를. 이 로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더. 이거는 수맥 잡는 거예요. 토지 같은 거 가면 내가 토지를 가서 수맥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배우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수맥을 잡아드는데 여기는 물을 우물 파면 나옵니다. 자, 수맥이 이리 흐르니까 집은 요 각도로 지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풍수지리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하는 거야.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많이 우리 손님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낙행이라는데 이건 어려워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 자, 집을 짓겠다고 전원주택 짓다. 그러면 나는 이걸 나와가지고 조금 배웠는데 아직까지는 숙달이 안 됐어. 나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짓시라. 저 산인데 헬릭이 저리 왔으니까 어떻게 봐도 지어. 그 부필이 있는데 문필봉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걸 치면 나중에 후손이 문인이 나온다. 또 장군이 나온다.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전문가시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주면은 손님은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가져다니라. 그다음에 태블릿. 제가 이제 기술을 많이 발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태블릿이 뭐 10만 원뿐이 안 하지만은 제가 태블릿을 어느 물건을 보러 가면은 태블릿을 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보러 가시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보러 가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보러 간다 싶다. 그러면 저는 가면서 손님 차 가잖아요. 손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물건 보러 갑니다. 제가 실어가지고 새만금 사타고 갈 거 아니에요. 저거 좋습니다 하면서도 보십시오. 이 물건 보러 가는데 이렇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드론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한정 우리 공중기사님하고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좀 고급으로 나가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활용해서 계약서 써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컨설팅이란 게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법인은 컨설팅이 됩니다. 우리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요. 법인. 예, 제가 이제 상근 이사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뭐 컨설팅, 그 다음에 관리, 분양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공사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도 해도 못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법인을 하십시오. 법인을 해서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이 물건과 이 손님과 삼박자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중개 기술이 필요한 거. 그래서 토니와 결론서 제가 돈 가져서 계약 쓰는 거예요. 자, 쓰고 나서 마지막 한번 보시면은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는 고객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고객 관리를 계약했다면은 감자 캐기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계약을 제대로 내가 해줬어. 선물도 주고 해. 난 소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도 이런 거 했잖아. 축하 카드 써주는 거. 실습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사오세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잘 써가지고 계약을 만료하는 우리 여성공인사가 있습니다. 동백에. 교수님, 100장씩 삽니다. 저번에 청주에 저한테 교육받으시면 100장 사가셨어요. 이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자필로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자필 글을 못 쓰면 타이핑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강의를 할 건데 저는 그래서 음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제가 만들어서 갑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내가 계약했어. 이거 제가 갑자기 프린트 해왔는데 잉크가 다는데 저는 회사를 계약했어. 그러면 제가 이 액자를 넣어서 만들어서 저는 이만하게 액자를 만들어서 용산에 가면 삼각지에 가면 액자 쭉 있어요. 아시죠? 해서 크게 해가지고 제가 그 아크릴판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제가 해서 이걸 그 창립하는 날 좀 가져갑니다. 회사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오신 분도 또 관련 회사잖아요. 제가 명함 다 주잖아요. 그것도 찾아봐. 그래서 고객 관리를 철저하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 하나하나 단계별로, 물건별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다가구, 통매매, 이제 컨설팅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